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야,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구나. 자, 투자자들의 마음이 한결 누그러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물론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걸 뭘 어떻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리 인상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투자하는 빚2가 최대치를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두고서 언론 기사는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개인 투자 심리 살아있네. 자, 개인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악재나 또는 주가 하락에 조금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향후의 흐름들, 즉 상장 기업은 보통 이제 따상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자, 따상을 일단 둘째 치고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현대중공업을 이제 공모로 받으신 분들, 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자, 명절을 앞둔 시점이라서 계속 그 수급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일단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금 우리가 예상했었던 어떤 변동성 같은 부분들을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계속 풀이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명절 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물량들, 명절 전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에이, 안 팔을래. 그 다음에, 괜찮잖아.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긍정적으로 풀이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아직 이틀에 걸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시장이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열어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희망적으로 안고 시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0.6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0.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두 시장 모두 지금 보면은 하락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일단 상승 출발했지만 바로 하락 전환되면서 뭐 오전 시간 동안에 일단은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었는데, 장 마감 시점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추세들은 아침에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좋은 재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강하게 뛰어오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10시, 12시 경 지나가면서, 즉 뭐 오전 시장이 지나가면서 오후부터 강력하게 상승 패턴을 그려냈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붙었을 때,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이 붙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회복시켰고 향후의 기대감까지도 같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9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4.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4.3, 저는 잠깐 이 수치 보고서 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나? 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맞더라고요. 이게 지난 8월달에 18.3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상치가 17.5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살짝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 경기가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4.3이에요. 17.5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확장, 위축 이런 것들을 가늠하게 되는데, 지금은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제조업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에 대한 이 큰 폭 상승이 시장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을지는 짐작하고 남을 겁니다. 이게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 연도는 지난 연도에 보너스를 100% 드렸었어 100만 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한 90만 원밖에 못 주겠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는데 보너스를 직접 받아보니까 2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넘치겠습니까?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 생각했었던 지표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해버리게 되니까 네 상당히 높은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제 다른 지표들도 있어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소폭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 물가가 이제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안정화되었다는 느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 생산이라든지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요, 그다지 크게 시장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의 변동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고요. 제조업 지표 같은 부분들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후 들어서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 제조업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쯤 되겠죠. 우리나라 치면 이제 내일 새벽쯤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감 시점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오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음 날까지도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다음 주에 FOMC가 열리기는 하지만 일단 9월 달에 테이퍼링 할 가능성은 없어 라고 이제 시장이 거의 90% 이상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업률 좋아지지, 그 다음에 제조업 좋아지지, 그러면은 거칠 게 없잖아요. 어쨌든 테이퍼링 한다고 그랬으면 11월 달에 그래 하도록 해. 경기는 좋아질 테니까 라는 식으로 투자 자금들이 밀려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국내 증시에도 좋은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감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무조건 좋다라는 부분보다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또 다른 재료를 살펴보면 이제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이죠. 이제 마카오가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리조트 관련한 기업들이 주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우리나라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카오가 도박의 어떤 메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시아의 어떤 도박 중심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에 있는 그런 카지노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 롯데관광개발, 이게 이제 외국인 카지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해외여행이 좀 본격화된 다음에 나타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여기 쏟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다지 대단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오 도박산업 규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미국 쪽에 있는 리조트 관련 주식은 떨어뜨렸지만 우리나라 쪽에서는 관련 카지노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 조정에 여전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조기 긴축이 주식 회복세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우려 이런 것 있다. 그리고 증시의 회복 강도가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긍정적이긴 하다라고 하지만 풋옵션을 매수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해가지고 시장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 자주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더 망가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풋옵션을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쪽
글쎄 옵션 같은 경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인버스 정도로 해지를 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지 해지는 지금 별로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장의 그런 격언이 하나 있죠. 이게 증시의 역사를 좀 살펴볼 때 시장의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만발할 때 그때가 상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안 될 수 있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시장은 더 올라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역발상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역발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시장 전체적인 상황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때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나타나는 어떤 수급적인 부담이나 시장의 변동성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도 살살살살 진행하면서 뭐 저가 매수 때 포인트를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내일까지는 이제 약간의 변동성 또는 수급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잘못된 역발상이죠. 금리 인상이나 지수 하락에도 B2가 최대치를 찍었다. 야, 이거 지금 보면은, 자, 주가가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융자장구가 지금 한 달 만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급락 종목들 위주로 융자 증감이 눈길을 띄고 있다.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쪽으로 이 신용융자라든지 그다음에 빚내서 들어오는 이 자금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든 지수가 하락하든 관계가 없어. 일단 많이 떨어진 것들을 참아라. 그런 것들을 사야 된다. 그런 것들을 사야지만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급등한 그 사례를 가지고서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부분과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시장은 급락을 떨어졌을 때 이 재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급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면 그 상황을 일단은 어떤 수급 주체가 매도를 했느냐 또 단기적인 어떤 하락을 끌어낸 그 악재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수급이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시장은 수급이 그다지 뭐 회복되지 않더라도 몇몇 종목만 가지고도 그냥 바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이 많이 떨어지면서 저평가되면은 잡아가지고 올릴 수가 있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내용들을 그냥 종목에게도 갖다 붙이니까 약간은 좀 아구가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되는 모습이겠죠. 자, 기준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황이니까 여전히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쪽속 좋지 않은 그런 투자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월벌 코스피 지수와 그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 추이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2976, 지금 올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에 3296포인트를 찍었다가 지금 3148포인트를 찍고 있죠. 자, 그래서 9개월이 지나왔는데 지금 신용융자 잔고는 뭐 한 차례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줄어들었나요? 4월에서 5월 살짝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었네요. 그거 말고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6월, 7월, 8월, 9월 이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점 있죠. 7, 8월달, 그 다음에 9월달도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뭐라고 있어요?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가파른 상승이에요. 그래서 21조 원이었던 이런 신용융자가 지금 25조 원으로 9개월 사이에 무려 4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사상 최고치를 또 찍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어디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봐요. 이 융자 잔고가 어디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신용융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NC소프트. 네, 1216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NC소프트 주가 많이 내렸죠? NC소프트,
이거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SK텔레콤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지금 융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당연히 그 이전의 수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락하기 이전의 수준의 상황이 어땠는지,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했었던,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좋아했었던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NC소프트 굉장히 좋아했죠. LG화학 굉장히 좋아했죠. 카카오 굉장히 좋아했죠. 카카오뱅크 난리였었죠. 자, 이것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더 위로 했었던, 약간 푸시업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급락했을 때 많이 물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물렸을 때 들어온 자금들은 뭐예요? 물타기 자금인데, 왕창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창 들어간 게 물렸으니까 이제는 빚내가지고 물타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주가 올려줄까요? 쉽게 올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매도 의견을 다 드렸던 종목들인 것 같아요. NC소프트, LG화학, 카카오뱅크까지요. 네, 여러분들 이 종목들에 대한 그런 수급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고점에서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웠던 종목들은 급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쉽게 회복을 안 해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빚내서 들어오는 투자자들, 이거는 네, 상당히 안 좋고 고통스러운 결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물량을 뺏기 위한 상황이라면,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쿵 하고 떨어지고 나서 반등 조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와양창 물량 뛰어나가죠.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 낮춰놓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뭐가 돼요? 본전 근처 오면은 다 팔아먹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물량 누가 받아요? 외국인이 다 받습니다. 급락에 대한 포지션은 또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물량을 들고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여러분들 매수가 들어갔을 때 단기적으로 뭐 찔끔 올라가서 수익 내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대체적으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보다도 그냥 물타기를 통해서 빨리 빠져나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물량을 뺏기는 쪽의 어떤 흐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물량 다 뺏고 나서 매수가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 자리가 언제쯤 될 것인가?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C소프트고 LG화학이고 카카오고 이제 하락의 포지션이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저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여전하다. 이거 아니에요. 투자 심리가 여전한 게 아니고요. 투자 심리가 이게 너무 좋아서 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물려서 더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요, 이렇게 또 뭐 투자 심리가 살아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짜로 걱정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그 변화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증권사 리포트도 좀 제대로 좀 써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위험하다라는 걸 해줘야지 더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리포트도 또 똑같이 나오죠. 저점이다 반등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빚내가지고 투자해서 지금이 기회란다. 이거 평단가 낮춰갖고 물타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흥분하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나쁜 건데 여기에 자꾸 휘둘리는 개인 투자자는 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저가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네 제발요. 그냥 뭐 단숨에 나타나는 어떤 벼락부자 이런 것들을 꿈꾸지 마시고 주식 투자로서 천천히 정석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한 달, 두 달 가지고도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힘들어요. 뭐 주가가 안 올라서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주식 투자라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그런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탕주의죠. 네, 현대중공업. 네, 코스피에 이제 17일날, 내일이죠. 내일 상장을 하게 되는데, 내일은 또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겠네요. 따상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 이것도 언론이 이게 문제야. 따상상,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냥 분위기 조정하니까, 네, 신규 종목 하면 다 잘 됐는지 알죠? 그런데 공모주 안 받았으니까 따상이면은, 야,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자. 왜냐면 상한가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라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모를 받으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분위기는 괜찮아요. 뭐, 경쟁률도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증여금으로 모인 금액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405대 1입니다. 그러니까, 400대 1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상승 출발을 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게 되면 15만 6천 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6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따상이 된다면 이제 15만 6천 원. 그러면은 돈 제법 많이 버는 거잖아요. 거의 뭐 주당 9만 원 정도를 버는 건가요? 네, 거의 1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번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네, 12만 있다고 해도 100만원 버는 거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따상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이 따상이 그럼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은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경쟁력이 좋았기 때문에 몰려드는 물량들 많을 거고요. 그래서 매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에 시초가에서 막 땡기는 상황도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걱정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물량입니다, 물량.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걱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침에 나오는 물량. 이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무 보유 확약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현대중공업 공모주를 349만 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호 예수가 걸린 종목은 1.2% 4만 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4만 주면은 345만 주 정도가 상장 첫날부터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막지하죠. 345만 주면요. 그래서 뭐 300만 주가 나온다 생각해봐요. 이 물량이 다 나온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물량이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쏟아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살살 팔기 시작하겠지만 의무 보유 확약을 안 한 이 의도에 대해서는 팔아먹겠다는 얘기예요. 네. 수익이 났을 테니까 팔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만원의 공모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12만원에 또는 15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요. 그럼 안 파실 거예요? 파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보호예수도 걸린 게 아니야. 당장 팔 수 있어. 그럼 당연히 팔겠죠.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은 누가 받는 거야? 개인들이 받겠죠. 왜냐면 팔고 있는 애들이 자기 거, 이거 팔고 다시 사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들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 물량만 들어가서 바글바글 하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받침해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고 주가가 흔들거리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한 포인트에서는 조선업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계속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당장 주가에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이런 물량 출해,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업황도 지금 당장 뭔가 뾰족한 수를 보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부담감들은 생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매수 접근 들어가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그리고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그냥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한 80% 이상은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주춤거린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모주 받으신 분들 차익 실현을 같이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막 치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서 그냥 딱 뭐 상한가는 안 되더라도 상승 흐름으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기 중인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에 변화를 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질 것이다. 경기 더 좋아진다. 이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악재에도 비투가 최대로 늘어났는데 종목들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요. 주가가 급락한 것에 대한 비투, 이걸 가지고 언론은 뭐 투자 심리가 살아있네 이런 개소리를 해대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물타기를 통한 평단가 낮추는 어떤 그런 최후의 수단들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거 좋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 아시죠? 꼭 절대 그런 부분을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물려놓고 뭐 그 다음에 빚내서 더 사고 또 더 크게 물리고 이렇게 돼서 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언론의 플레이 이런 쪽에 속아 넘어가서 자꾸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 현대중공업 따상이 가능할 것인가? 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장 이후에 상승세는 보일 것 같긴 한데 따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습니다. 아직은 업황 자체가 당장 뭐 대단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고민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온다, 외국인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주가가 흔들릴 때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게임의 룰이란 패러다임이고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참가자들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유익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일정 시기를 지나면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투자의 기회이다. 네. 지금까지 주도주였다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이거 뭐야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점이 기회가 됩니다. 그런 주식들은 빨리 팔아버리고요. 네, 새로운 기회, 즉 주도주가 비면 그 비어진 자리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처음부터 데리고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꼭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러한 기회의 시기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빡 오죠?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시황해드리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